자, 이제 한반도 정세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반도 정세는 뭐 당연히 심각하죠. 얘기 먼저 하시죠. 네. 근데 뭔가 굉장히 좀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여가지고 오늘 원래 다루려고 했던 것보다 많은 이슈가 오늘 어제 터졌어요. 오늘 막 굉장히 터졌어요. 그걸 싹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상당히 부담이 되네요, 진짜로. 네, 지금 이제 31일 오늘까지 해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북한의 어떤 군사적 대응 움직임이 좀 눈에 도드라지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이 발사하는 과정에서 한미가 비원비 전략 폭격기를 전개해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을지 자유의 방패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어쨌건 이번에는 전략자산까지 전개하는 굉장히 고강도의 훈련을 벌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바로 대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에서 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핵 선제 타격을 기도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거나 이를 제압하기 위해 더 강도 높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발사된 게 직선거리로 360km 정도?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러면 발사된 평양에서 계룡대까지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저희 이제 방송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 가리키는 사진에서 계룡대를 이제 가리키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상 중요 지휘 거점이잖아요, 계룡대가. 그래서 이 비행기가 뜨고 하는 지휘소가 있는 데를 타격해가지고 제압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지금 천명한 거다. 전쟁이 굉장히 임박해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신호탄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 장면 같은 경우에는 8월 29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훈련 지휘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면전을 가상한 지휘소 훈련을 실시를 하고 지휘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연합 훈련의 그 2부가 북한을 점령하고 안전화하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좀 침략적인 성격의 훈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 실제 훈련이 실시됐을 때도 이번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전면전으로 바로 전환되는 훈련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미가? 근데 북한도 이와 비슷한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전면전이 일어날 것을 가정하고 이것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이런 모양새였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훈련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방공격으로 이행해서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겠다 이렇게 목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 훈련도 굉장히 좀 위험천만해지는 거죠. 실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지금 한반도에서 실제 그냥 작은 군사적 충돌, 국지전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핵 대 핵이 부딪히는 전면전의 형태로 지금 충돌이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북한에서 이제 나오는 입장이나 성명, 경고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 중에 전 하나는 북한은 실제로 그거를 실행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서로 피해가 크지 않길 바라면서 외교상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거의. 말 전쟁이죠. 그러고 이제 다시 화해했다가 했다가 하는데 실제로 전쟁이 일으킬 의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과의 전면전에 대해서도.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단계와 지금 발표된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이미 전쟁 준비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 과정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준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고성 발언, 경고성 담화가 있는 거고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핵무력법이라고 하는. 그리고 실제 이것을 운용해보는 훈련과 군사적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군사적 대응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리 없어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 좀 어리석은 거죠. 만약에 현실 부정인 거죠. 진짜로 전쟁 일으킬 생각이 없어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윤석열이 이렇게 전쟁 얘기를 고조시키는 거라면 더 나쁜 거고요.
진짜 언제 어디서 국지전이든 뭐든 격돌이 생길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내용 중에 이게 되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작전 초기에 적의 전쟁 잠재력과 적군의 전쟁 지휘 구심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지휘 통신 수단들을 마비시켜 초기부터 길을 꺾어놓고 적의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마비시키는데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이거를 꼼꼼히 읽어보면요. 전쟁이 하루 이틀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북한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저는 러시아와 북한의 차이점인 것도 같아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가 더 커지고 있죠. 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왜 이렇게 좀 더디게 대응하냐, 군사적으로 더 압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죠. 근데 북한은 러시아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전쟁이 발발하는 즉시 전쟁의 어떤 의지라든지 능력을 일제히 제거하겠다라고 선언을 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예 그 이후를 꿈꾸지 못하도록. 네. 근데 이거가 그냥 말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제 그런 움직임으로 계속 표현이 되고 있다, 일관되게. 네. 그래서 네. 지휘 통신 수단들을 마비시켜. 이것도 인상적이죠. EMP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다라는 뭐 실제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한반도 정세가 너무너무 위태로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그런 상황에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 연합훈련? 연합훈련이 네. 지금 일본 자위함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한미일의 이지스함들이 모여가지고 한미일 연합훈련을 벌였다는 건데요. 지금 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이제 한미일 간의 어떤 군사 동맹으로 가는 실질적인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훈련을 정례화하는 내용도 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일본이 자연스럽게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군사적인 움직임을 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된 거죠. 너무 자연스러워요, 네. 이제 막.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원래 일본이 우리 앞바다에 같이 와가지고 훈련을 하려면 굉장히 사실 국민들의 어떤 여론 지탄도 받아야 되는 거고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군사적 행동을 같이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는 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천만한데 문제는 북한도 이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날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월 29일 한미일 그 연합훈련이 있었는데요. 8월 28일에는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군사령부를 현지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북한의 해군이 만들어진 이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시기에는 최초 방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이 핵전략 장비를 상시 배치하고 합동 해상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래서 북한의 해군력을 훨씬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한미일은 정례적으로 해상 훈련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천만한 전국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 떠보니까 막 자위대가 지금 남해에 와 있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고 독도 주변에서 자위대 훈련도 가능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정말 시간 문제 아닌가요? 지금 올해 안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네, 지금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향후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메가더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 메가더 표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미군정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도 미군정 체제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독도에 그 폭격 훈련을 실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폭격 훈련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훈련이 있으니까 피해라라고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시네마현에 있는 사람들, 일본인들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 미국의 훈련으로 인해 우리 민간인이 학살된 이런 문제도 있지만 기본 미국의 인식 자체가 독도를 일본의 주장대로 시네마현에 소속되어 있는 영토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네마현 사람들에게만 그 훈련 사실을 통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지금 이 한미일 전쟁 동맹이 가속화되는 속에서 일본이 원하는 바를 어쨌건 미국이 들어줘야 하는 필요성도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동해 일본의 표기 문제, 독도 영유권을 이양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반미 운동을 안 하게 만들질 못하네요.
제 말 맞아요 지금? 부정을 거듭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반미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네요. 네, 그 어떤 왜곡도 우리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외세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지금 육사에다가 메가더 장군, 네? 그 흉상을 세운다고요?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하는 짓을 보세요. 어디에 지금 동맹이 있습니까? 갑자기 지금 행진 차량 탄 줄 알았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너무 화가 나잖아. 아니, 네. 너무 화가 나잖아.